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싱그러운 녹음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다산 신도시의 수변공원에서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 봄이 어느덧 사라지고 여름이 부쩍 다가온 것 같은데요. 수변공원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초록이 물들어가고 있고 또 예쁜 꽃들도 한껏 화려하게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왕숙천을 끼고 있는 동원인데요. 우리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유승한리들 골든뷰도 보이고 또 가운데 선영공원도 있고요. 선영공원 끝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공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 한편으로는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도 인접해 있고요. 유승한리들 골든뷰 남쪽으로는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이렇게 수변에 삼총사가 또 있죠. 다산 신도시에 이렇게 깨끗한 인프라와 더불어 바로 인접한 곳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다산 주민분들이 한가롭게 여유있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또 다산 신도시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죠. 총선도 벚꽃 시즌도 끝난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선 아파트 매매의 경우 최악의 바닥을 지나 서서히 거래량은 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역별 온도차가 커서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방이 14주째 하락인데 반해 서울은 4주 연속 상승입니다.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강남 3구와 용산구, 마포구, 송동구 등이 강세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이 나름 따끈한 반면에 이른바 노도강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하락세인데요. 같은 서울이라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 핵심지 인기 지역은 나름 매수세가 돌고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나 트리마제 같은 초고가 최상급지 또는 한강변의 아파트의 신고가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가는 말이 더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확실히 반등이 강하고 입지가 좀 밀린다 싶으면 외면받는 중입니다. 다주택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극대화된다고 할까요? 저는 잠실여고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기억으로 제 친구들은 송파 한양아파트 1차나 2차, 또 미성아파트, 문정동의 프라자 아파트,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회밀리 아파트, 이런 곳에 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또 배명고를 나왔던데요. 배명고는 잠실여고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강남 쪽으로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인지 여전히 아직도 만나는 남편 친구들은 그 당시에 석촌동이나 삼전동 빌라에 살기도 했었고 잠실 주공아파트나 또 가락 시형아파트에도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당시 지하철을 타려면 주로 2호선 잠실역으로 나갔어야 됐고 먹자골목은 새마을시장이 있는 신천역 주변이었는데요. 신천역은 이제 잠실이라는 이름이 브랜드화 되면서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고 마찬가지 이유로 성내역은 잠실 나루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이 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도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었겠죠. 잠실에 있는 또는 송파에 있었던 덕선이, 정한이, 태기, 선우, 도룡용, 정봉이의 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제가 살던 송파 한양아파트는 아직도 그대로이네요. 송파 중부라인은 재건축, 리모델링에 바칩니다.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허물어질 거고 새 아파트가 들어설 테죠. 지금은 보통 준공 후 30년이 재건축 연한입니다. 그것도 40년에서 줄어든 거죠.
1987년 마포주공이 우리나라 최초 재건축 아파트가 되던 시절부터 90년대에는 20년이었어요.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었던 아파트를 줄여서 주공아파트라고 불렸는데 잠실 주공아파트가 1976년에 완공이 됐고 2004년에 재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 유명한 엘리트가 만들어졌죠. 지금이야 엘리트는 국평이 20몇 억씩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주공아파트 시절에는 그냥 서민아파트였습니다. 주공 특유의 간결한 평면에 욕조가 없는 화장실에는 양변기가 아닌 쪼그려 앉는 화변기가 있었고요.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온수 공급이 안 되고 개별 난방이 안 되는 시스템이어서 아파트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또 연탄불을 뗐다면 믿어지시나요? 송파구 인근의 잠실 시형 아파트나 가락 시형 아파트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실 주공 5단지는 좀 달랐습니다. 타단지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 반면 5단지는 고층에 개별 난방도 되었던 걸로 알아요. 세대수도 많고 또 고급형 대형 평형 위주였죠. 심지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단지 내에 유명한 실외 수영장도 있었고요. 2008년 잠실 주공 1단지는 엘스가 되고 2단지는 리센치가 되었어요. 3단지는 트리지움이 되면서 엘리트가 완성이 되었고 4단지는 레이크 팰리스 그리고 잠실 시형 아파트는 파크리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트 레파가 만들어졌죠. 송파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나오는 가락시형 아파트는 10년이 더 지나서 2018년도에 국내 최대 대단지인 헬리오시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일찍이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수많은 난항이 부딪히며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던 잠실 주공 5단지가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최고층수 70층에 28개 동 6,491 가구 대단지로 재건축을 한다고 밝혔고 조합 설립 이후 12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물론 아직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계획 처분 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28년이나 2029년쯤 잠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살던 제 친구들은 이미 진작 다른 지역으로 많이 떠났네요. 서울에서 한 동네에서 쭉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팔고 나면 다시 이 동네로 못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각자만의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지금 사는 다산 신도시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만 가끔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가 그리워집니다. 자, 이미 최상급 입지인 잠실은 주공 5단지의 재건축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마이스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삼성동과 연계가 되어 대한민국 부동산 중심지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롯데타운이 들어선 잠실역 주변은 현재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잠실에 이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자본의 한계라든지 그런 이유들로 진입을 못한다면 다산 신도시는 위례나 미사와 더불어서 대안 중에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신도시마다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위례는 위례 일부는 이미 송파구이고 미사는 강을 건너지 않는 또 인접 신도시라는 장점이 있죠. 다산은 8호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도시가 곧 됩니다. 네,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C세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한 개 단지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게 보면 참 시세가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보면은
지지부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상반기 내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단지마다 꾸준히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실망일 텐데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새롭게 실거래들이 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특히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전용 82 타입이 7억 5천과 7억 4천에 연달아 거래가 되었습니다. 층이라든지 집의 컨디션이 좀 나름 괜찮은 그런 물건이었고요. 그래서 반도 82가 7억 초반대에서 7억 중반으로 실거래가가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 자이 같은 경우에 그 뷰가 조금 나오는 74 타입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4가 움직임이 쭉 활발하다가 이제 74도 어느 시기가 되면 움직이는데요. 그 타이밍 84가 금매가 거래가 되고 호가가 올라가면은 또 74가 움직이고 또 74와 함께 그 외에 따라가는 단지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연결고리의 흐름을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캐슬의 A타입과 B타입, C타입에 걸쳐서 8억 초중반대의 거래들 또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유승한리들 센트럴 84 타입이 8억 정도에 나온 금매였는데요. 7억 9천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산의 매매의 분위기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거래량이 아주 많다라고 보기는 또 좀 애매하고, 자,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관심을 갖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8호선 개통이 되면은 더 많아지겠죠? 전체적인 지금 세계 정세라든지 그 큰 부동산 흐름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다산 신도시가 여전히 살기 좋은 도시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롭게 올라온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표를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형식을 좀 바꿔서 좀 빠르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8호선 연장선 영업시 운전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개통일 역시 예정일보다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운전 일정대로라면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면 2달 전후가 예상이 됩니다. 모쪼록 여름이 지나기 전에 안전하게 8호선이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건강하게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